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한 그 월가 움직임에 제일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최신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승리, 아시다시피 최근에 바이든 트럼프 확진 이후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월가도 그동안에 상당히 좀 반신반의하던 그런 모습에서 완연히 바이든 승리 쪽으로 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월가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원을 과연 공화당이 지킬 수 있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간다는 분석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로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미국 11월 3일 선거 전에는 추가 부양책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거란 그런 관측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 경제도 그렇고 월가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지금 물론 오락가락하지만 계속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월가 쪽 얘기는 불확실성이 많이 거쳐서 대선 결과에 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선거 결과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진 것이 이런 식의 어떤 낙관론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많이 기울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보다는 그동안에는 이제 트럼프가 월가에는 더 호재라는 그런 지적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바이든이 훨씬 더 호재라는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분석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블루웨이브,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백악관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싹쓸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루웨이브가 경제 급성장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블루웨이브를 실현을 시키면은 인프라라든가 기후, 의료, 교육 분야에서 장기 지출로 성장 가속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JP 모건도 바이든이 법인세 인상 공약을 한 거는 사실 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만약에 경제 재건에 즉시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거는 그런 바이든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희석시켜서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제공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UBS는 바이든 집권 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규제 강화 때문에 이게 증시의 악재라는 그런 관측이 연초부터 쭉 오다가 최근 2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블루웨이브가 신기하게도 그 가능성이 증시 약세 촉매였는데 이제는 강세 촉매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제프리스는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내년 초에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이제 싹쓸이를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이제 어떤 기후변화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이 공약한 것들을 이제 추가 부양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승인 통과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단기적으로 성장 회복이라든가 실업 회복에 충격을 줄 거다. 그런 요소는 감안을 해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향방에도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보고서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일 보도된 보고서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이 쭉 가기는 하지만 조금 우여곡절이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리스크도 물론 불확실성이 많이 거쳤지만 아직도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달러 하락 쪽으로 이렇게 추가 가 있다고 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달러가 연말까지 월가에서 기대하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 만약에 달러의 긍정적인 요소는 왜냐하면 트럼프 재선하고 유의미한 코로나 백신 지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자기들은 한 60%를 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15일인데 10월 15일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이제 미국 대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게 나왔는데요. 바이든이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보다 평균 9.2%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이것도 전보다도 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당선 확률은 87%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그 에크루언스 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요, 자기는 달러가 바닥이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트럼프하고 바이든을 대비할 때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이 이성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성적인 바이든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성적인 측면이 환시장에도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달러 정상화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거라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미국의 그 회복 속도입니다. 그동안에 뭐 V자형, 뭐 L자형,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바이든 그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좀 불투명성이 거치면서 V형, 그 V자형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블랙록,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지요. 운영하는 자산이 7조 8,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회장 겸 그 CEO인 레리 핑크가 CNBC하고 지난 13일에 대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가 재확산하지만 증시 추가 가능성은 있다는 거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완전히 베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조금씩 자기가 볼 땐 개선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팬데믹에서 빠져나가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움직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고수할 거다. 그렇게 시장은 믿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또 증시를 거두는 요소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 부양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뭐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내년 초나 조금 늦더라도 결국은 승인될 거다. 이것도 증시에는 호재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인 투자자가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록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 역시 뒷받침이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얘기를 했는데 재정 적자가 물론 미래에는 문제다. 하지만 지금 월가 보는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큰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메시지도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고 경제 매진에 집중하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미국의 V장 회복이 확실하다는 표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의 PMI가 개선되고 있고 미국하고 유럽의 소비 판매도 늘어난다. 또 그 교역량도 지금 회복세로 가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가고 있고 재고도 줄어드는 추세다 했습니다. 또 미국의 그 소비자의 긍정적인 움직임도 실질적인 회복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자기들은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가계소득이 이미 지난 8월에 코로나 이전보다 한 2% 높은 수준으로 갔다는 것도 덧붙였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5개 활동과 연계되는 항공사라든가 호텔, 식당, 카지노 같은 그런 쪽 연계주, 그리고 트럭 운송, 장비, 소비자 금융 및 의료 브랜드 쪽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한 그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게 추천을 할 만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월 15일인데 오늘 새벽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미국 선거를 분석한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조가 되실까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선보다는 상원을 공화당이 뺏길 거냐는 쪽으로 그 월가 관심이 빠르게 모아지고 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그 목리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지금 불복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표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선거 당일에 그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한 80%가 된다.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이 붙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달 이상 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거가 11월 3일인데 그 주간에 길어도 그 주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 이때는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하강 압박을 받을 거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게 저가 매입 기회라고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하고 신흥국 주식 그리고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지표 같은 것들은 블루 타이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하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는 케이스. 이제 아까 삭스리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 블루 타이드의 시나리오에서 지금 말씀드린 일본 신흥국 주식하고 미국의 그 투자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지표 같은 것들이 가장 덜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thin red line.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고 민주당이 하원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는 지금 구도가 그대로 이제 되풀이되는 이런 thin red line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국채가 가격이 가장 많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 웨이브 실현 시 하강 리스크가 가격에 가장 덜 반영돼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월가 분위기가 바이든 종목 쪽으로 완전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그 종목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12일자 보고서에서요. 바이든의 승리는 유가의 긍정적 촉매다가 될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바이든이 석유 규제를 강화할 거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수요도 좀 회복되는 추세로 갈 거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태양광 관련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체 에너지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수요가 늘어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은이 확실한 수혜자다. 그러니까 은에 주목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청정 에너지 쪽을 주목하라 하면서 12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때 엑손모빌보다 시총이 많았던 넥스트에라 에너지 얘기를 했고요. 재생에너지 기업인 AES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엘건퀸 파워 앤 유틸리티, 그리고 아방그리도를 거명을 했습니다. 또 원전 운영사인 엑셀런,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하고 이건 이제 탄소세 혜택을 받을 종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밖에 아말렌, 일렉트릭 파워, 피너클 웨스트 캐피털,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듀크 에너지, 엑셀 에너지도 유망 종목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KBW의 브라이언 클라인 한즐 그 매니징 디렉터는요. 그렇다고 은행주를 너무 소홀히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만 비중을 확대를 하지는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서도 CT 종목은 좀 조심해라. 왜냐하면 규제로 인한 비용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재미있는 추천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에 그 비대면 성장주로 스타벅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어널리시스 설립자도요. 스타벅스를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유망하다는 그런 견해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타벅스의 매출이 30%가 미국 바깥에서 나오는데 특히 앞으로 내년에는 중국 수요 전망이 밝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비대면 호혜 주로서 상당히 돋보인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좀 월가가 확실히 좀 이렇게 안개를 헤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계속 지켜보고 상황이 되면 좀 한 번 정도 더 선거 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